사이클에 있는 산업에 대해 투자해서 실패한 경우는 없어요. 가격을 갖다 높게 받게 돼 있어요. 그 소재업체라든가 장비업체들, 후공정 쪽에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행동하자는 거죠. 그 주주총회도 참석해라. 자, 그 다음에 또 책에서 보면은 BHAG 투자 전략으로 거인이 될 준비를 해라.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목표를 갖다가 이제 조그맣게 잡잖아요. 그러면 그 조그만 부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정토방 보면 조막선처럼 이렇게 그 투자하는 그 패턴이 뭐냐면 자기가 사면 찬티, 팔면 안티.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계속 그 안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개미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야지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 좀 길게 보고 그 당장의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자체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고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위험을 감당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정적인 것만 해야 돼. 그러면 수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위험을 회피하지 말고 위험에 맞서서 좋은 종목이 나타났을 때는 과감하게 전량 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레버리지 수술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이제 복리 효과를 좀 노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뭐냐면 이걸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을 빼는 거예요. 1억만 세팅해놓고 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주가를, 주식을. 그 수익 난 만큼 다 빼겠다. 굉장히 이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일종의 부정적으로 이제 그 위험한 그 시장,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때 사서 테마적으로 바람이 불면 이때 그냥 팔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투기 문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보다는 개미들이 그런 거 흔들리지 말고 뭐 예를 들면 정책 테마 그 대선 테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좋아질 그 기업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성장할 그 기업들을 발굴해서 크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차익 투자 이런 거 하지 말고, 크게 또박또박 가자. 그러는 의미에서 BHAG 투자법이라고 명명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 투자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워렌 버핏은 집중 투자잖아요.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밸류를 알고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는 사람이 그 분산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미신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집중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으신 분이잖아요. 네. 어떤 분은 한국 기업들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점점 그 행동주의 그 운동이라든가 주주 행동주의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확산되고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주주에 대한 대우도 이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 안 좋으니까 미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내 그 주식 시장을 갖다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좀 대담하게 한마디로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가감한 매매 전략을 써야 되고, 그렇죠. 안 좋을 때는 보수적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집중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에 대해서 요구할 건 주주들이 요구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갖다 운영하고 경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각상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큰 가슴을 가지고 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BHAG 투자법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클에 있는 산업에 투자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약간 좀 사이클이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섹터라든지 그쪽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이클에 있는 산업에 대해 투자해서 실패한 경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LED라든가 컬러 텔레비전이 도입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계속 사이클이 이제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좋을 때 조선주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하면 괜찮은데, 올랐을 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클을 앞두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저기 로봇, 뭐 인공지능부터 메타버스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반도체가 이제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모바일 쪽에 스마트폰이 확대되고 확산되고 다 대중화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장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엄청나게 더 커질 거 시장이 커질 것이다. 그 이제 반도체 용량이 DDR4에 비해서 5가 되면서 용량이 커지고 그러면서 그 속도도 더 빨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격을 갖다 높게 받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실제로 지금 그 반도체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정체되어 있고 그러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뒷단에서 공급하는 업체들은 주가는 그 하락이 거의 없어요. 하락이 지금도 계속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4배, 5배 이상 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종목에서 많이 그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서 그 일부 봤더니 일부 종목들은 팬데믹 그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주가 상황을 가지고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반도체 쪽에 그 밸류체인 내에서 이제 그 소재 쪽 PCB 업체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그것처럼 그 밸류체인 내에서 있는 기업들 분석해서 그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그 2차 전지 뭐 양극재라든가 이런 NNF, 에코프로이엠이라든가 이거 엄청나잖아요, 상승률이. 네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봤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사이클에 있는 종목을 발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영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착공했다는 뉴스도 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관련되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DR5 쪽에 넘어가면서 이제 그 소재업체라든가 장비업체들, 후공정 쪽에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패키징 쪽으로 예주 가공 쪽으로 많이 늘리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실제로 네. 계속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보실 수도 있고 자기만의 분석 기준을 보고 그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이 그냥 뭐 다른 사람 누가 얘기를 해줘서 내가 종목을 산다 그러면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빨리 매도를 하거나 지나치게 빨리 매도를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실제로 그 손실 보고 파는 경우도 많이 있고 수익을 빨리 뭐 실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내가 알고 나면 좀 길게 끌고 가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사상 최고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는 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사이클에 있는 종목을 갖다가 발굴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사이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더 간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초창기 때 사가지고 보유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 매도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 뒤늦게 뛰어들어서 이제 산다 그러면 주가의 흐름에 너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기 하루하루 견디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왕이면 싸게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전략으로 그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는 뭐 10배 이상 오른 종목이 많긴 한데. 근데 더 간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네. 만약 예를 들면 LNF를 10,000원에 샀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 영향을 전혀 안 받죠. 그렇죠. 한 10% 빠져도 뭐 거의 뭐 엄청난 수익이 그래서 이제 몇천 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조금 마인드만 조금 바꾸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많이 급락하게 되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그게 이제 안전마진이라고 하거든요. 본질 가치는 100인데 60으로 빠졌다 그러면 내가 사기만 하면 근데 이제 감수를 해야죠. 더 빠지는 건 감수하되 더 빠지면 더 사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종목을 막 여러 개 쪼개다 보니까
경제 효과를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티끌모아 티끌이다. 뭐 이왕이면 분산하고 다 티끌들이 있으면 이게 더블 가도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뭉쳐가지고 100을 샀는데 이거 더블 오른다 100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집중 투자는 진짜 반드시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집중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늘렸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종목을 100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0원이 오르면 1억이거든요. 근데 1,000원이 오르면 10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산이 커지는 거지. 워런 버핏도 다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부름을 갖다가 늘려가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망가려고 한 발을 빼는 순간에 이거는 회사가 망할지도 몰라.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뭐 재무 담당자라든가 횡령이라든가 내부 통계 부재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속속들이 알게 되면 투자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봤을 때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다음에 아마 저는 이제 체크리스트를 하나부터 예를 들면 20여 가지를 정해놓고 많이 본다 그러면 어딘가 문제가 있었을 거다. 저는 이제 3번 망한 다음에 네. 처절하게 망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제가 부도나는 회사, 그 다음에 끊임없이 뭐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기업, 뭐 한계 기업 그런 기업들은 테마주라고도 부실주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가능성 때문에 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 회사에. 가능성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지. 그런 경우에는 많이 넣지 않고 조금만 넣어서 하는 것. 진짜로 내가 확신이 있는 기업에는 뼛속까지 알아가지고 그 기업에 성장성이라는 그런 거 알아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지.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기업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편안합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도 오르기식을 생각이 들고 편안한데 네네. 내가 모르니까 이게 떨어지고 나면 오르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불안하고 저녁에 잠자기가 어렵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투자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고수의 멘탈을 장착하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고수의 멘탈이 무엇이면 어떻게 장착할 수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워렌 버핏이라면 위대한 투자자 누구라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를 갖다 감정에 이입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뭐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 전업 투자하는 게 어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네. 그것만큼 위험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열정적으로 내가 주식을 분석해서 사놓고 잠깐씩만 봐도 되는데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에 잠깐씩 내가 매수한 종목이 어떻게 됐나 이것만 체크하고 모니터링만 하면 되지. 굳이 막 하루 종일 시세를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내 소중한 내 시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주식 투자를 갖다가 좀 기본유로 투자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유라는 것 자체가 회사가 성장성이 있고 실적을 내놓으면 올라간다. 이게 기본이라고 한다면 뭐 차트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미국이라든가 세계 유수의 나라에서 다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차트 매매에 집중돼 있어서 문제인데요. 그래서 회사의 본질 가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괜찮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과감하게 내가 해당되는 회사에 요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IR을 못하고 있다면 IR을 적극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서 뭐 자사수 소각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대주주가 보수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대주주 보수를 줄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제 뭐 기업의 같은 뭐 불투명성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행동하자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주장하냐면
그 주주총회도 참석해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그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그 주주들이 그 우리 소수 주주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6개월 이상 보유 요건 때문에 대부분이 힘들어요. 단타를 많이 치다 보니까. 예, 예. 네. 6개월 이상 보유를 못 하시고, 막 2, 3일마다 팔아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 아니, 단기간에 주가가 오른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마인드만 좀 바꾸시면, 진짜 저평가 주를 사서, 쌀 때 사서, 얼었다가 보유하고 회사와 같이 내가 성장하겠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나만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부자 되고, 같이 주식을 산 사람이 부자 되고, 회사도 잘 되자. 이런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 이제 주식 투자가 행복해지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금도 레버리지를 쓰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거예요. 그 위험하기 때문에 종목의 기본에 마땅히 이제 기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오랫동안 보유해서 그 레버리지 효과를 복리 효과 플러스 더블로 이게 수익을 거두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산의 정식 효과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항상 끊임없이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갖다가 그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쳐버리면 투자가 매몰돼 버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의사결정을 못 하게 되고 위험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는 시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나도 그러고 수익을 내고 동료도 수익을 내고 다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사서 더 높은 가격으로 넘기려고 하지 말고 같이 사서 같이 좋은 가격으로 사서 네.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업과 함께 동행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만 하신다고 하면 같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대표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기업의 그 본질 가치를 보고 또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최근에 출간하신 책을 보시면은 또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노하우라든지 그런 중요한 부분들 꼭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철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